제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국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25번까지 풀어왔고 26번부터 들어갑니다. 26번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는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이건 모두 취급해서 의정부는 지금 이름만 있다라는 거죠. 명칭은 변방을 방비하는 담당이라고 얘기했대요. 자, 여기에서 딱 볼 수가 있다. 방비하는 것. 어디를? 변방을.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생기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완전히 이름만 있지 하는 일이 없어진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죠. 이 비변사.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 이 사료는 너무 익숙한 사료여서 풀기가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2번은 이제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국립대학교였다라는 거. 세 번째 보시면 승정원, 뭐 왕의 비서기구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왕명 출납했던 기구. 네 번째, 의금부 국왕의 그 국왕이 직접 신문을 냈던, 그렇죠? 그래서 중범죄를 다뤘던 중범죄 재판기구였죠. 사법기구를 얘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한성부는 이제 수도 한성에 대한 방비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였다. 그래서 26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7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자. 조선 후기 회화전이래요. 자, 일단 조선 후기라고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그림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겠지요. 첫 번째, 고사관수도 이거 15세기 그림 아니에요? 15세기 강희안의 그림이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어이구, 수월관음도가 나왔어요. 이거 14세기 말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에 그렸던 그림 불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단에 채색했던 불화를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천산대렵도요. 뭐 고려 후기, 고려 말, 그렇죠? 그래서 국민왕이 직접 그렸다라고 우리가 전해져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인왕제색도 이것은 이제 18세기 정선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정답. 5번 아이고 이거 목류도원도네요. 이거 15세기 그림 안견에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목류도원도. 그래서 27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8번 넘어갈게요. 2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국보고요. 조선시대고 위치는 충북 보은에 있다라는 거죠. 보은에 있는 조선 후기 건축물. 특징 신라 때 창건된 것을 임난 이후에 다시 지은 것고 이 건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초탑으로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이 안에 안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금산사 미륵전. 일단 김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 법주사 팔상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충북 보은에 있죠. 그래서 이름에서 벌써 팔상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8장면, 8장면. 그래서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표현한 불화가 안치되어 있는 법주사 팔상전 보은에 있다. 정확하게 정답. 세 번째 쌍봉사 대웅전이 있는데 이것은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틀렸고. 네 번째 화엄사 각황전이요. 이거 전남 구례에 있지요. 다섯 번째 부석사 무량수전이요. 이거 벌써 시대 자체가 틀려요.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틀렸고 우리가 28번에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를 건설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서북 공심돈 모르겠다. 오른쪽에 보니까 장안문 알겠다. 팔달문이 있고요. 그리고 횡궁이 있어요. 횡궁.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의 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원 화성 횡궁을
그렇죠? 정조가 어머니의 궁을 따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수원 화선 행궁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은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정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상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정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공업 도시를 육성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자, 정조에 관한 문제죠. 1번.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맞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왜 세워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양의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정책 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육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종 때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네 번째, 초계문신제 역시 37세 이하의 당 하관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정조가 직접 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했던 곳. 육성했던 제도. 다섯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 이거 신해통공이죠. 그래서 상공업 육성책을 정조가 시행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29번에 정답 틀린 거 2번이고 30번으로 들어갑니다. 교사가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인물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추사체를 창안한 인물의 글씨인데요. 그는 제주도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세안도를 그렸죠.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지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균사청이라고 글씨가 되어 있는데 김정희의 글씨예요. 그래서 말기가 대나무 같게 해라라는 뜻의 여균사청 김정희의 글씨였다. 자, 첫 번째,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준의 동의보감. 의학 백과사전. 두 번째,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화한 순수비임을 밝힌 사람이 김정희죠. 그래서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금석, 그러니까 이제 탑본을 떠서 집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이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연 환경과 경제, 풍속 등 택리지를 이중환의 택리지 아닙니까? 네 번째,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표시한 대동여지도 김정호지요. 그렇죠? 김정호.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동사강목 안정복이지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만 정통론을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 우리가 3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미출군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자. 조선 후기 당백전, 이름이 당백전이 나왔어요. 고종 때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정책으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발행한 거고 상평통배 100배 가치에 달하는 돈을 막 찍어내서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던 당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백전은 누가 찍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찍었습니다. 왜 찍었지요? 당시에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왜요? 왕실의 권위를 다시 얘기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왕의 권한을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었던 경복궁 중건 됐습니다. 1번 속대전의 편찬 배경은 누구? 영조가 속대전 법전을 만들었으니까 영조를 연구해 봐야죠. 두 번째,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이유는 철종 때지요. 철종 때 그 뭡니까? 전국적으로 터진 임술 농빈봉기를 그 연구해 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삼정이 문란. 그러면 우리가 시정할게.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세 번째, 백두산 정계변의 건립 목적은 숙종 때지요. 그리고 왜 만들었죠? 그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서지요. 그렇죠? 그래서 동이 서위압록, 동이토문 해서 토문강을 기점으로 국경을 나눈다. 네 번째, 경복궁 중건 사업의 추진 과정, 당백전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연구하다 보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수신령과 휴량전이 폐지된 것,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던 제도. 자, 됐습니다. 조금 지우고 우리가 32번 넘어갈게요. 좀 지우고 갑시다. 32번.
아이고 또 선생님이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맞춰봅시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해서 1904년에 결성된 단체는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1번에 있는 보안회지요. 보안회 1번 정답. 이것을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점이잖아요. 됐습니다. 2번.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던, 그렇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애국계몽 단체였다라는 거죠. 안창호, 양기탁이 비밀결사로 조직을 했다. 세 번째, 근우회지요.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었던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성주회인데요. 이거 1910년대 만들었던 평양에 있는 숭의여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독립단체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금을 모금해서요. 당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던 송주회였어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독립협회죠. 1896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항해서 우리가 만든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자, 33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33번입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호머 헐버트입니다. 와, 사진 밑에 바로 나와줬어요. 헐버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마운 외국인의 한 분이죠. 그는 3.1 필지라는 세계 지리서를 한글로 저술했고요. 또한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고종에게 건의하기도 했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국빈으로 초대돼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또 헐버트. 자, 헐버트 하면 또 우리가 근대사 바로 이론 시간에 이제 거슬러 가다 보면 근대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경공원이 나옵니다. 유경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공원이 아니죠. 학교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헐버트와 길모어가 파견돼서 영어를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905년, 그렇죠. 을사득약이 강제로 통과됐을 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미국의 특사로 파견이 됐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거절을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했던 분도 헐버트. 자, 1번.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다. 이거 나쁜 놈인데요. 그렇죠? 1905년 네가타가 했습니다. 일본 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마비시켰던 장본인. 자, 두 번째, 대한별신부의 사장을 지냈다. 영국인 베델이죠.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죠? 베델. 자, 세 번째,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리켰으니 헐버트와 길모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로서 당시 우리나라 상류층 자제를 강의를 했었다. 가르쳤었다. 네 번째,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누구예요? 알렌이지요. 그렇지.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다섯 번째,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다. 서울에서요. 그렇죠. 누가? 스크랜튼이 설립을 했었던 이화학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베델과 또 헐버트 조금 눈여겨서 봐두자라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3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준 이 지역을 찾는 문제군요. 그렇죠. 안내장. 이번 전시회는 고골도나 힘들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의 얘기구나. 그렇죠. 전시관 1번에 보면 이주의 시작과 사탕수수 농장 1900년대 사탕수수 농장에서 했던 노동자들. 두 번째, 사진결혼과 사진신부들의 삶이죠. 사진신부라고 하면 하와이 노동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사진을 고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한제국에서 사진을 보고 이 남자 괜찮다 그리고 찍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 타고 가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다른 남자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안타까운. 어떻게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었던 사진 신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보면 대한제국이 나와야겠지요. 그렇죠?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에서 이민을 정부 차원에서 보냈지 어딜로? 하와이로. 그래서 지금 지역은 하와이, 정답은 4번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자료 한번 더 볼게요. 전시관 세 번째. 박용만과 대조선 국민군단 군대는 1914년 군대를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주만 공습 후 1941년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하와이를 습격하지요. 진주만 습격. 그렇죠? 자, 그래서 하와이가 정답. 우리가 3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그거 맞나 한번 찾아보자.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이에 각 조항을 정한다라는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조 중국 상인 얘기가 나왔네요. 조선왕국에서 만일 개변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중국 상위위원에게 넘겨서 우리 해서 잘못했는데 왜 중국 가서 재판을 하지? 예. 자, 8조 이후 중선한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한다. 조선 왕을 격화시켜가지고 그 청나라의 사신하고 동급으로 대접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닙니까? 언제 체결됩니까?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되는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882년 이후 상황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병인양요요. 병인양요가 왜 지금 일어나요? 1866년에 일어나니까 훨씬 이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운요 사건이요. 일본 놈들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난리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고. 세 번째 통리기무함은요. 자, 1880년에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화 추진기구를 설치를 했으니 그것이 통리기무함은 이전 상황이고, 김옥균 등 갑신정변은 1884년인데 그렇다면 이 이후 상황이 맞겠네요. 다섯 번째. 자, 오페르트 남영군 도굴 사건. 그러니까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1868년 통상수교 거부 정책 중에 하나였지요. 그렇죠? 그 과정. 그래서 4번이 이후 상황으로 정답. 3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군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성의 궁궐안. 그러니까 궁이 한성에 있으니까 뭐 조선시대 아니겠느냐. 자, 전권 대신 민영익과 함께 보빙을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 보빙, 민영익 이 정도 나왔으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부정권 대신 홍역이 먼저 귀국해서 고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고종이 물어보죠. 그 나라의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에 보냈던 보빙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83년 자,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하죠. 공사 푸트가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보빙사. 그래서 민영익을 정권 대신으로 해서 그 미국에 파견을 했었던 사절단을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우리 사절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연행사. 자, 두 번째, 조선 책략을 처음 국내에 소개했다. 이것은 이제 수신사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그렇죠? 그래서 조선 책략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위정척사 사상과 그리고 개화 사상가들이 대립을 했었고 결국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미국 공사 부임에 답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냈다. 포빙사 3번이 정답. 4번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을 했었던 것은 뭐 조선 후기 이제 통신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문화 전파를 했었다. 뭐 이 정도가 돼야겠죠. 5번째 기기국을 견학해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으니 이것은 청나라에 파견했던 영선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기기국, 청나라 그 무기 창고를 견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기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3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밑줄근 의거의 내용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의거 어떤 의거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예요. 1908년자입니다. 1908년. 그러면 지금 기사에서 1908년 힌트가 하나 나와줬고요. 자, 이 기사는 3명의 신사가 장인환과 전명훈의 재판을 돕기 위해 장인환 전명훈 의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1908년 장인환 전명훈 의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했던 의거는 뭡니까? 스티븐스를 처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일본의 일본 그쪽에서 이제 미국인 그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파견을 해서 이놈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완전히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놓고 악한 짓은 다 해놓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네 자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내가 그 통치를 도왔다. 라는 얘기를 망언을 쏟아내니까 열받았죠.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뛰어가서 전명훈 의사가 총을 쐈는데 불발났는데 거기 뒤에서 장인환 의사가 빵 쏴가지고 적중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 그렇죠? 이것이 장인환 전명훈 의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1번 이랑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안타깝게도 이봉창 의거입니다. 그렇죠? 자, 2번째 이토 히로부를 처단했다. 안중근 의거지요. 자, 3번째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이겼다. 이재명 의사가 했던 활동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의거인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지요. 그렇죠? 칼로 찌르긴 했어요. 막 찔러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놈은 살아요. 그렇죠? 이완용은 살았다. 명동성당에서. 4번째 친일의사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딥니까? 미국까지 뛰어가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의거를 성공시키니 그것이 장인환 전명훈 의거였다라는 것. 4번째 정답. 5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으니 이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의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또 한인애국단, 그리고 나석주 의사는 또 의열단 소속의 애국투사였다라는 거죠. 37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8번 문제로 갈게요. 페이지 넘어가고요. 38번. 저는 이제 또 칠판을 지우고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한숨 돌리시는 거죠. 38번은 먼저 한번 보고 계세요. 배가 한 척 나와 있고 또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봐보자. 38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게 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개혁인가 보다. 그렇죠? 양무호가 뭐냐? 왼쪽에 나와 있는 배네요.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때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근대식 군함이었고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온 군함인데 지금 보면 대한제국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대한제국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7년부터 1910년까지. 그렇죠? 이게 대한제국 때인데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대래요. 자, 대한제국의 그 연호는 뭐죠? 광무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광무개혁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기억번. 균역법을 시행했대요. 균역법을 광무개혁 때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조 때 2필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줬던 제도입니다. 그렇죠? 니은번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것은 이제 조선에서 했죠. 별기군 창설은 1881년에 민씨 정부에서 들어온 신식 군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1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 디귿번. 구분 신참을 표방했지요. 그래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 9번 신참, 리을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직일 발급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3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밑줄근 기억과 같이 일제의 정책이 나타난 시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정책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사별,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른 나라가 있는 걸 보셨느냐. 여기에서 선생님은 알겠고 환도가 뭐냐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문무관이, 그러니까 이제 무관들이 이 허리춤에 찬 긴 그 칼을 환도라고 부르는데 군복에 차던 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긴 칼을 차고 교단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거 언제입니까? 헌병 무단 통치 아닙니까? 1910년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사 그리고 관리들이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군복이 아니고 제복을 입고 그다음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얘기겠네요. 자, 첫 번째,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있었죠. 원산에 있는 석유회사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 감독관이 한국 사람을 때렸죠.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쫙 나와서 아주 파업을 했었던 대단한 사건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두 번째,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1930년대 후반,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시 수탈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놈들이 했었다라는 것. 세 번째, 헌병 경찰제가 시작되었던 1910년대 아닙니까? 무단 통치를 시행했다. 네 번째 보시면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라는 건데,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부터 입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대 상황 틀렸고. 자, 다섯 번째,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1944년이죠.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던 이런 악법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대는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0번 문제. 40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법령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신출기문 독립운동가 이재유 선생이 나왔다.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던 사회주의자 이재유는 사회주의계인가 봐요. 그렇죠.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신출기모란 독립운동가였고요. 그는 체포되었다가도 경찰서를 탈출하고 변잔술이 뛰어나서 일본 경찰을 따돌리면서 활동을 계속했고요. 1925년 일본 놈들은 이재유처럼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인물들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1925년에 치안유지법 아닙니까? 자, 1925년 치안유지법. 자, 3번이 있네요. 3번이 정답.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나머지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신문지법이요. 1907년에 그래서 우리 민족 언론을 그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었던 신문지법이고,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달에 제정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요. 그러니까 1공화국 때, 1공화국 당시에 제정했었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거 보시면 토지주사령이에요. 그래서 1912년 땅을 다 뜯어가려고, 그렇죠? 토지 수탈 정책, 일본 놈들이 했던, 그렇죠?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자, 다섯 번째 국가총동원법 1938년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물건 취급을 해서 인적 수탈을 무자비하게 했었던 1938년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40번에 치안유지법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독서 기록장. 저자가요, 량치차오래요. 와,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분야는 역사책이고요. 속에 판보이저우가 자신이 고국이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대요. 과정에 대해서 구술하고 량치차가 기록한 건데, 현체, 주시경 등이 번역을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자, 요것은 지금 구한 말에 유행처럼 번졌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서지요. 번역서
그래서 외국 서적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 월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월남 망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월남 망국사 이런 것을 보고 얘들이 망해가는 과정,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 이거 보고 깨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한말에 있었던 번역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어요. 월남망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1번 한번 볼게요. 혈앤우, 이것은 1906년 이인직이 만들었던 건데, 이것은 이제 배경은요, 청일전쟁 때예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때 배경이지만 내용은 자유연애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아무튼 구한말에 있었던 책이었다. 지복유설이요, 조선 후기 이수광의 백과사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금수회의록. 요건 이제 1908년 안국선이 이제 작성을 한 건데, 이 소설을 보면요,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회의하는 게 애들이 일본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거 뭐야? 이거 압수해. 그래서 압수해간 서적이 또 금수회의록이었다. 네 번째,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 그러면 이제 힌트가 벌써 나와졌습니다. 1920년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목적 민족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확립하자. 토산품 애용,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자작운동. 구호는 뭐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거죠. 1920년대 있었던 뭡니까?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 물산 장려운동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평양에서 누구에 의해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서울로 확대가 됐지요. 서울로 확대가 되었다가 어디까지?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인데, 결국엔 이제 잘 안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계는 물산 장려 운동을 또 비판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의열당 견성에 영향을 끼쳤다. 자, 의열당은요, 김원봉 선생이 1919년에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을 조직을 합니다. 자, 독립운동단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전개가 된 거죠. 틀렸고. 두 번째, 조선 물산장려회가 주도했겠죠. 그렇죠?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보시면 김광재, 서상돈 등이 제창을 했던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1907년에 있었죠. 대구에서 시작하지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무호독립선언의 배경이 되었다. 무호독립선언 1918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외쳤지요. 그래서 민족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민족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자극받아서 우리가 5.5 독립선언하고 28 독립선언하고 3.1 운동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니까 뭐 민족 자결주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자,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로 삼았다. 이것은 신간회지요.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조직된 신간의 강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이 정답. 그래서 우리가 좀 지우고 43번으로 들어갈게요. 물산장려 운동. 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이 선택지에 있었죠. 선택지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채보상운동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였고, 또 신간에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신간에 192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신간에도 나와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선택지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4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역사 인물 카드인데요. 이분은 이제 얼굴만 딱 봐도 익숙하다라는 거죠. 역사학자 정치가고요. 생물연대는 1894년부터 1979년까지 주요 대표 저서 조선사회 경제사가 있고요. 자, 주요 활동 한국사가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 사회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일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은 봉건세가 없었어.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그냥 그 근대로 넘어온 나라야. 우리가 도와준 거잖아. 열받았죠. 누가?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 사적 유물론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크스 베버 막스의 사산, 사회주의 사상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쭉 한 다음에 우리가 왜 없느냐? 우리도 봉건세가 있다. 오히려 그 발전된 역사가 니들 때문에 막혔지 않느냐? 그래서 식민사관을 정통으로 반박했던 분이 백남훈 선생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고 1번 한번 볼까요? 1번 누구십니까? 나운규의 아리랑 1926년 그 서울의 단성사 극장에서 그 상영을 했던 아리랑. 그렇죠? 그래서 아리랑 그 최초의 무성 영화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박은식 선생은 이제 혼사상 정도가 나와줘야죠. 그리고 뭐 한국통사라든가. 자, 네 번째는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 뭐 난가사상 정도가 나와줘야겠다. 다섯 번째 주식영 선생은 이제 국문연구소 같은 것들이 나와야죠. 1907년 국문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고 국어문법 같은 책을 저술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3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글에서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일제정책, 그럼 시기를 찾아야 돼요. 이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긴 날이다. 중경을 찾아가는 대륙횡단을 위해서 육천리면 엄청난 건데, 그치? 헤매기 시작한 날입니다. 사실은 이 날이 바로 진화사변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그죠? 제 7주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진화사변 이후에 7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때 일본은 중일전쟁을 지나서 중일전쟁이 1937년에 있었는데 이 중일전쟁을 진화사변이라고 했고 4년 몇 년이라고요? 7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1944년 상황이구나. 야, 이걸 따져봤어요. 그렇죠? 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1944년 일제정책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당연히 이때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죠. 그리고 전쟁에 완전히 환장해 있는 일본. 이 당시 1944년입니다. 자, 1번 회사령을 제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1910년대 헌병무단 통치 이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상 너무 멀다. 두 번째, 조선태형령을 시행했다. 조선태형령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있었던 1910년대에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학도지원병을 강제 동원했다. 1943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학도 지원병제. 그렇죠? 그렇다면 43년, 44년 이때쯤 아닐까? 모르겠다. 한번 넘어가 보자. 네 번째. 제1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했다. 1911년이에요. 그렇죠? 제1차 교육령. 다섯 번째. 산미중식 계획을 처음 추진했죠. 그러니까 1920년대예요. 20년대. 만약에 여기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하였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어요. 4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시작했다고 하니까 20년대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40년대 하나밖에 없구나. 44번에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5번. 자, 가와 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 만주 지역이래요. 한국 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그러면 한국 독립당 산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번에 한국 독립군이 있어야지요. 한국 독립군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 독립군은 누구하고 연합하지요? 독호군쌍이라고 외우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호로군. 독호군쌍이니까 이들이 쌍성보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번이 어딥니까? 조선혁명당이지요. 그렇다면 조선혁명군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죠. 그래서 영릉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본과 전쟁을 했었던 1930년대 상황이구나. 자, 1번 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자유시 참변이 1921년에 있었죠.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었던 대한독립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군단.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의열단 아닙니까? 그렇죠?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1923년 그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선생 우리의 의열단 강령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해요. 우금치 전투는 뭐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이거 좀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삼원보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신민회 아닙니까? 신민회가 그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죠?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자금을 만들어서 만주로 보내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5번 정답. 자,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광복 이후의 현대사요. 1948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복 이후에 이 이후에 있었던 현대사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가번이 언제래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요. 1948년 3년 뒤에 정확하게 그렇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자, 나번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은 안타깝게도 1950년 6.25 전쟁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수세에 물려 있었던 우리 국군이 힘들게 고전하고 있을 때 미국 메가더가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유엔군이 그 반격을 하게 되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봐라. 자, 기억번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1949년. 그렇죠?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9년이니까 맞죠. 시행은 언제입니까? 50년 해야지요. 금융실명제의 실시. 자, 1993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훨씬 안 되겠다. 자, 디귿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 반민법은 언제 만들어요? 광복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직후에 초대 국회에서 그렇죠. 1대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자라는 목적으로 바로 9월 달에 제정을 하니 맞아야지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리을번.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지기 지금 바로 전이니까 직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기억과 디귿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요. 4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47번. 자. 자, 47번이에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젠지를 파악해야겠죠. 역사신문. 정부 내각 책임제 헌법을 공포했다. 자,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해온 내각 책임제 개헌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했는데요.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참의원과 민의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내각 책임제가 공포되었다라는 것은 1960년 상황이죠. 1960년 그 6월 달에 3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 바로 직후에 6월 달에 3차 개헌 한 다음에 이제 이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각 책임제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첫 번째, 50총선거요. 50총선거는 48년 5월 10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1960년 4월 27일 상황입니다. 그렇죠. 4.19 혁명 결과지요. 자, 장면이 국무총리에 인준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 공화국이죠. 그래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된 상황 3번이 정답. 4번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으니 1946년 상황 아니겠느냐. 틀렸고요. 다섯 번째, 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 수립 바로 전 상황인데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그것도 한참 1공하고 지난 다음이니까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4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거 명동성당인데요. 그렇죠?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입니다. 1976년 제야 인사들은 여기에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강화시킨 무엇에 반대하는 3.1 구국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1976년에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이에요. 이때 이제 윤보선, 김대중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참여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반유신 체제 반대 운동입니다. 반유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체제 반대한다. 유신체제라는 것 언제입니까?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유신체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1번, 지원국회에서 유신체제가 돼요? 안 되죠. 헌법이 지금 안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한 다음에 독재로 가자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양원제 국회는요, 1차 발췌개헌에 한 번 있었고 방금 우리가 47번에서 본 것처럼 3차 때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한 것이 이 유신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신체제 때는 긴급조치라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긴급조치권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했다. 당시의 유신체제는요, 간선제입니다.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것이죠. 답이 될 수 없다. 자, 48번에 4번이 정답이고 4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서울의 봄 이후 광주에서 시민군이 결성되었던 이유. 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1979년 10월 달에 12.16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 10일 12.12 군대가 불법적으로 이제 점령을 해서 권력을 탈취한 사건. 그래서 12.12 사태. 그 이후부터 뭐냐 얘들은 군대가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군대가 와 신군부 퇴진해라라고 하면서 1980년 5월까지 이 서울의 봄 아닙니까? 이 봄을 서울의 봄. 안타깝죠. 그래서 이때 뭐 했습니까? 신군부 퇴진 운동을 했었던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여학생이죠.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하자 시민들이 스스로 저항을 했던 저항권 행사. 그렇죠?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두 번째, 3.15 부정선거가 발달된 것은 1960년 상황이죠. 4.19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박중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 그렇죠? 자, 네 번째, 굴욕적인 한일 회담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이제 1965년에
1965년에 그 한일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을 그 박종필 오이라 메모를 우리가 이제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 뭐가 걸립니까? 어디 광복을 어떻게 독립을 축하한다고 누가 니들이 그래서 독립 축하금 쪽으로 받아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특히나 학생들이 언제 6월 3일 그래서 이른바 6.3 시위, 6.3 항쟁이 있었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반대한 것. 5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출제가 되었다. 49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5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먹는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검색 결과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아이고, 밤이 가장 길었다. 동지는 양력으로 세는 거죠. 그래서 12월 22일 정도가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이다라는 거죠. 동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귀신의 기운이 강해진다예요. 귀신 쫓는 음식 뭡니까? 이거 팥죽 먹는 날 아니에요. 팥죽. 그래서 팥죽을 써서 이것을 막 벽에다 막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건 막 음식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애군을 물리치는 하나의 이제 명절 행사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팥죽 먹는 날. 자, 1번 한번 볼게요. 송편이요. 송편 언제 먹어요? 한가위. 추석 때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화전 삼진날이에요. 삼진날. 3월 3일날 삼진날. 이때 이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했고. 네 번째 신선로요. 요거는 이제 궁중 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엄청 다양한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에서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연회가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 내놓는 음식이 이 신선로. 탕평채는 이제 영조 때 탕평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야, 니들 다 모여봐. 니네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이제 김, 미나리, 소고기, 청포묵. 그래서 이제 북인, 동인, 남인, 서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섞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드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조 때 탕평책을 합니다. 라는 것에 유리돼서 탕평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회 중급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푼다는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넘어가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자. 모르는 것은 체크하고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시험을 보기 직전 단계가 이제 기출문제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은 다시 체크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